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금저축 펀드나 IRP 같은 개인 연금들은 만 55세가 되어야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규 방송들도 볼 수 있는데 각 방송에서는 만 55세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이득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내용입니다. 바로 연금 인출 순서 및 그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비롯한 개인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나눠서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창업을 하거나 잘못된 투자 등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노후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을 뉴스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을 10년간 나누어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연금은 재원별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 수익 이러한 순으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재원 A부터 재원 D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원 A를 제외하면 모두 연금 수령 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차까지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전체 금액을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빼고 거기에 1.2를 곱하면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5년차에 계좌에 1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1억 나누기 6 곱하기 1.2 하면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이는 곧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인출해야만 연금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2천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2,500만 원을 인출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 16.5%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만 55세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서 연금 수령 연차를 채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개시한 이유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굳이 만 55세에 내가 연금을 개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수령 연차를 채우기 위해 연금을 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 60세에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나의 연금 수령 연차는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해당 연금 계좌로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투자를 더 이어갈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운용한다면 추가 납입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계좌 2개에 나눠서 납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계좌를 1개만 운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 수령 한도만을 위해 개시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한도 계산 방식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 두 가지 개념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금액을 10년간 나눠서 받으라는 말이고 사적 연금 한도는 연간 개인 연금을 1,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될 경우 5.5% 연금 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원별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 한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 B, C, D가 해당이 되고 사적 연금 한도는 재원 C와 재원 D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만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사적 연금 한도는 1,500만 원 플러스 초과된 금액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재원 B인 퇴직금 원금을 인출하고 있다면 사적 연금 한도 1,500만 원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수령 한도만 계산해서 최대치로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나의 연금 수령 한도가 1,700만 원인데 연간 2천만 원을 인출하게 됐다면 1,700만 원까지는 연금 수령 한도이므로 연금 소득세 5.5%를 납부하고 초과한 300만 원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4년 기준으로 사적연금 한도는 1,500만원이므로 연간 2천만원을 인출했다면 1,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2천만원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언급했던 2천만원을 인출했을 경우 재원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사적연금 한도 1,500만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인 재원비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 대상이 되지는 않고 퇴직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 한도 기준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일 경우 퇴직 소득세도 30% 감면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 한도로 인해 굳이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금 수령 한도를 키우기 위해 굳이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개시 이유가 아니라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한 해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개시했다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므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연금을 개시했더라도 만약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배당금으로 ETF를 추가 매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내가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한 개 더 있다면 이 계좌로 추가 납입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투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대원 확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금 수령 한도는 각 계좌별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계좌가 연금저축펀드 1번, 2번, IRP 이렇게 3개의 계좌가 있다면 각 계좌별로 연금 수령 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연금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연금 개시 조건만 달성하면 1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가 현재는 연금 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되거나 연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연금 개시 조건 중 계좌 개설 5년을 조금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게 계좌라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